자, 그 다음에 형용사 중첩에서 성조 변화라는 까지 했죠. 이제 경성인데요. 경성은 칭성, 이제 칭성, 그죠? 경성으로 읽는다. 그 다음에 경성으로 읽어야 한다 하면 잉두조, 칭성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칭성이 뭐냐? 어떨 때 칭성으로 변하냐? 이제 이걸 이제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칭성은 경성도 이것도 시험에 왕왕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꽤 이렇게 빈도가 좀 높은 그런 문법이었는데요. 칭성이라는 것은 원래 성조가 4성, 1성, 2성, 3성, 4성 4개의 성조가 있는데 이 성조가 사실 경성도 일종의 빈调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1성, 2성, 3성, 4성이었던 것이 뭘로 바뀌는 거죠? 뭐 경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 경성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경성은 요短, 그죠? 요칭, 그죠? 성조가 짧게 가볍게 변하는 현상이 경성입니다. 그죠? 그게 경성이다. 그래서 경성은 요短, 요칭이니까 우리 왜 그 인지에 중국어 인지에 말고 위인 그特点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위인 特点 중에서 있었던 것 중에 인가오 기억나시죠? 인가오 딱 들으니까 인가오가 위인 特点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特点입니다.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성무, 윈무, 성调는 현대 한유가 가지고 있는 特点이 있고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特点. 인가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딱딱 이해를 하시면 인창, 그렇죠? 인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서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인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개인마다 다른 거죠. 목소리 다른 거죠.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목청 뭐 굵은 목소리, 뭐 가는 목소리, 약간 하이톤의 목소리, 저음, 그죠?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인서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인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인가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창도 중요하다. 인창도 다 중요합니다. 그죠? 다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국 칭성 같은 경우에는 요短, 요칭이니까 뭐로 바뀝니까? 또안도 되고 칭도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장도 바뀌고 까오도 바뀌고 다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문들 중에서 칭성을 설명을 하면서 칭성 같은 경우에 인창, 인가오, 인장이 다 바뀌는 현상, 변화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확신이 탁 안 들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틀어놓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경성은 원래 四声이 变成又轻又短的声调, 그렇죠? 그런 성조로 바뀐 것이 칭성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음의 특징, 위인의 특点 중에서 이 4개를 꼽는데, 결국은 칭성은 이 4개를 다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소리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맞구만.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질문을 딱 보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틀린 소리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칭성은 우리가 그 음의 특징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3가지 인서 제외하고 3가지를 다 바꾸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어에서 칭성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시험 지문 중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칭성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칭성에 무슨 높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지금 마스크가 입안에 자꾸 들어갔어. 자, 예. 칭성에 무슨 높이가 있나? 칭성 요短, 요칭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칭성도 나름대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높이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말도 외워 놓으셔야 돼요. 지문에 나오니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칭성도 나름 높이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 삼성 뒤에, 그러니까 삼성 뒤에 오는 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 뒤에 오는 칭성이 있고, 사성이란다.
사성 뒤에 오는 칭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높이 순서대로 하는 그 경성, 그 칭성, 경성도 도토리 키재기처럼 높이가 있더라. 제일 높은 경성이 삼성 뒤에 오는 경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 뒤에 오는 경성, 그 다음에 사성 뒤에 오는 경성이 가장 낮은 칭성이다. 이렇게 칭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칭성이 무슨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무슨 높이가 있어. 칭성에서 무슨 높낮이가 있어 싶은데 외워 놓으셔야 돼요. 느껴지지 않으시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삼성 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이면은 뭐죠? 삼성 뒤에 오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입으로 한번 이렇게 대넣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토가 그래서 리토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시토 사성 무토. 예를 들면 이제 토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 이게 다 경성이고 토가 다 경성입니다. 이게 다 이제 치면은 성조를 안 찍는 경성인 거죠. 경성인데 삼성 뒤에 오는 경성이죠. 리토니까 시토니까 이성 뒤에 오는 경성, 무토니까 사성 뒤에 오는 경성입니다. 근데 이 토가 다 경성인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것은 삼성 뒤에 오는 경성. 그런가요? 사실 한번 해보십시오. 발음해보시면 느껴지십니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리토, 리가 앞에 게 워낙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리토 이렇게 하죠. 리토. 근데 이건 시토 이러죠. 시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토. 이 앞에 토보다 약간 낮은 느낌이 납니다. 그다음에 무토 같은 무토는 아예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무토 이러지 않죠. 무토 이러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해는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그죠?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한국어 자체가 성조 있는 소리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더군다나 경성은 그죠?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경성은 소리 내기가 좀 힘든 소리입니다. 사실은 힘든 소리인데 이걸 또 그 속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확실히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수용이 되지 않으면 외워놔야 되겠죠. 외워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경성의 높이가 몇 성 뒤에서 가장 높다. 뭐 이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높다 하려면 삼성 뒤에서 가장 높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문에서 경성의 높이가 이성 뒤에서 가장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떤 아주 어디서 틈새에서 지문을 만들어낸 그런 지문을 봤습니다.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경성의 높이도 나름대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높이가 있더라. 이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에서 우리가 하나 더 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214 이제 이거 214 뭔지 아시겠죠? 调值 삼성의 调值가 214다. 이제 이따가 하셔야 되는데 214 뒤에 오는 경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 뒤에 오는 경성이죠. 삼성 뒤에 오는 경성은 두 가지 양상으로 발음이 납니다. 삼성 뒤에 오는 경성. 그게 뭐지 싶으시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류를 한번 보시면 금방 압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성으로 아니면 이 D가 다 삼성이거든요. 삼성의 경성이거든요. 샹 삼성이죠. 삼성 뒤에 오는 경성. 삼성 뒤에 오는 경성. 삼성 뒤에 오는 경성. 이거 하고 예를 들어서 나이자가 나이나입니다. 이거 글자가 제제 삼성 뒤에 지에 나이 다 삼성입니다. 경성입니다. 다른 거 차이 나시죠? 삼성 뒤에 오는 경성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샹 삼성이죠. 샹치 이게 경성입니다. 이 샹치 등등 하는 이 경성하고 나이 제제 하는 거 다른 거 느껴지시죠? 예를 들어서 샹치 할 때는 이 치는 약간 더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샹치 등등 이러죠. 근데 이거는 나이
제제 이러죠. 그래서 더 올라가죠. 이거 나이 제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 이렇게 될 것 같이 막 그 직전까지 소리가 올라갑니다. 약간 부류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 그래서 삼성 뒤에 오는 경성은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이 부류와 이 부류 하고 설명이 나오면 아 맞아 이게 맞는 소리야 하고 딱 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는데 만약에 설명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샹치 이거 같은 경우 샹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삼성이 삼성이면 이게 214잖아요. 조치가 그죠? 여기 적혀 있네요. 214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경성이 이것 때문에 이 샹치가 어떻게 돼요? 샹치 이렇게 샹치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214 조치가 뭐로 바뀝니까? 앞에 있는 삼성이 조치로 치면 35로 바뀌는 샹치 이러잖아요. 덩덩 이러잖아요. 샹덩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샹치 아니 나이 제제 이거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시겠죠? 나이 그죠? 나이 덜 올라오죠. 나이 지에 이게 아닙니다. 지에 이거 만약에 나이를 아까 오도 표기법 우도标记法로 설명할 이렇게 되는 현상 2, 1, 4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나이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이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경성으로 변해버리고 뒤에 오는 나이는 삼성이었던 게 경성으로 변해버리고 앞에 있는 이 삼성도 삼성을 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조치로 발하면 이거는 2일 조치에서 끝납니다. 안 올라오고 나이 끝나버립니다. 나이 경성 나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읽을 때 나이 제제 이러죠. 제제 지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경성과 만나면 두 가지 현상으로 발음이 갈라지더라. 하나는 이성으로 아예 바꾸면 삼성 자체가 이성으로 바뀌면 샹치 등등 이래서 삼성이 이성으로 경성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발음이 삼성 214 조치였던 것이 하나는 3호로 달라지는 경성 삼성과 경성이 만났을 때 3호로 바뀌는 이 현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214에서 4까지 안 올라가고 21에서 머무르고 많은 경성하고 섞이니까 두 가지 현상으로 발음이 나더라.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샤오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샤오지에 이렇죠. 샤오지에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샤오지에 이러죠. 샤오지에 지에는 경성이 돼버리고 샤오지에 이럽니다. 샤오지에 샤오만 딱 들으면 샤오가 이성이었나? 이런 느낌이다. 샤오지에 이러죠. 샤오지에 이렇게 하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샤오지에가 틀린 발음이 아니다. 왜? 삼성이 214가 경성하고 만나면 얘는 이쪽으로 가서 이게 조치가 3호로 바뀌기 때문에 마치 듣기에 이성처럼 들린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되겠죠? 현상 자체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성의 역할인데요. 경성의 역할도 이거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네. 첫 번째 하나는 그 예문만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라오즈, 순즈. 순즈네.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죠? 순즈, 라오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순즈 할 때 쯔 하고 손자 할아버지 할 때 쯔 하고 그게 다르다 그랬는 거 그겁니다. 그죠? 순즈 빙파의 순즈는 쯔가 어근입니다. 그죠? 어근 형태소이고 손자 할아버지와 손자 할 때 순즈는 경성해서 호조에 들어가죠. 그죠? 호조에 기억나시죠? 처조에 두 가지 처조에가 있는데 두 가지 처조에가 아니라 처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조에 처조에가 두 가지前缀와后缀가 있더라. 그죠? 前缀와后缀가 있더라.
그죠? 前缀 后缀가 있는데 순즈 라오즈 할 때 그 즈를后缀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라오즈 같은 경우에 순즈는 알겠어요. 순즈 빙파의 순즈 그죠? 빙파자 그죠? 그 병법 학자죠. 근데 만약에 라오스의 즈는 이건 뭐지? 노자, 우리가 알는 노자 사상할 때 노자입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즈로 표시하면 이거는 호주의가 아닙니다. 이때 라오즈思想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이 즈는 뭐라고요? 어근 형태소. 이해되시죠? 즈근 위수가 됩니다. 성조는 당연히 삼성으로 읽어야 돼요. 공즈, 라오즈, 멍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라오즈를 즈 하지 않고 만약에 경성으로 라오즈 라오즈 그냥 이렇게 라오즈 즈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말할 때 들으면. 그러면 이걸 경성으로 읽었을 때는 뭐다? 아버지 그죠? 아버지란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谁说老子不能打儿子 누가 아버지가 아들도 못 때린다고 누가 말했어? 아버지가 왜 아들을 못 때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얼즈가 있기 때문에 얼즈 때문에 라오스가 아버지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노자가 우리 아들을 때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미사 호주의가 된다. 라오즈 얘기들 순수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순수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수가 있다. 경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얘기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예가 사실은 시험에서는 라오즈 순수 이런 거 갖고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 예만 나오리란 법이 앞으로도 주구장창 이 예만 나오리란 법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本事 그죠? 本事本事 할 수도 있고 本事 本事 이렇게 할 수도 있고 本事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때 本事 하면은 本事 하면 뭐죠? 이게 本领이란 本领 他有本领 他有本事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는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다. 벌링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本事 이렇게 경성으로 읽어버리면 이건 우리 왜 중국어에서 흔히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쓰즈정이라든가 무슨 허루어 같은 거에 보면 항상 그 이면에 역사적인 고사가 숨어 있죠. 바로 그런 작품이나 그런 영화나 연극 아니면 쓰즈정이 그런 어휘가 생긴 실제 사건을 얘기할 때 本事라 그럽니다.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 배경이 되는 있었던 사실, 그럴 때 本事라 그래요. 그래서 성조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렁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렁장. 그러니까 이것도 렁장 할 수도 있고 렁짠 경성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렁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 냉전 시대 할 때 냉전, 冷战时期 이렇게 그죠? 在冷战时期前苏联和美国뭐 어쩌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우리 그 옛날 지금은 이제 렁짠이지 근데 신렁짠이라고 요새 많이 그러죠. 새로운 냉전이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 역사학자들 아니면은 그 정치 그 경제 정치학자들이 요새 이제 신냉전 체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현재는 어쩌면 신냉전이다.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완전히 정말 대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럴 때 렁짠이라고 렁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경성으로 렁짠 우리가 이거로는 많이 봐도 사실 이거는 많이 못 보는데 렁짠 이렇게 할 때는 나 렁짠 몸서리치다. 우리 왜 너무 추우면 우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몸서리를 치다. 뜻이 다른 거죠. 완전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예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예를 이제 지금 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단어의 의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품사까지도 달라지는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단어의 의미만 달라지는 거는 이제 요 정도 예가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한두 가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품사도 달라지는 품사가 중국어로 뭔지 기억나십니까? 词性 그죠? 词性이라고 그러죠. 词性도 달라지고 이의도 달라지고 그런 경우가 区别词性, 区分词性, 区别意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어의 품사도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까지도 경성이 가져온다. 그 지금 예로 들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띠다오 같은 경우에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죠. 다오를 이제 사성으로 발음을 하면 하는 경우와 띠다오 경성으로 발음하는 경우 품사가 다릅니다. 띠다오를 경성으로 발음하면 띠다오는 그 원래 원조 할 때처럼 그죠? 아주 정통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这家餐厅的菜不是地道的中国菜. 이 집의 중국 음식은 진짜 중국 그 전통 중국 음식은 아니야.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죠? 地道的中国菜. 아, 굉장히 중국 전통 그 본토 음식이다. 우리 뭐 그런 말 하는 그런 의미의地道입니다. 정통의 그죠? 원래 있는 뭐 그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띠다오를 만약에 그 사성으로 띠다오 이렇게 사성으로 읽어버리면 这家餐厅有一个地道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지? 이 식당에는 띠다오가 있다 이 말이죠. 뭐예요? 식당 밑에 지하도 있다. 이런 식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하도란 띠다오, 지하도란 지하에 이렇게 굴 파놓은 것 같은 그런 길, 그게 띠다오입니다. 사성. 그죠? 아마 이 예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많이 적어놨죠. 동시와 네头, 라쇼, 다이 다 적어놨는데 그게 경성일 때와 원래 성조일 때, 웬디아오일 때와 두칭성으로 읽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미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 차원에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했던 게 있어요. 리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리하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하이를 리하이 사성으로 읽든지 리하이 경성으로 읽든지 차이 그죠? 이렇게 해서 리하이 하고 사성으로 다 원래 웬디아오를 읽으면 이거는 이익과 손해하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 할 때 그때 이해입니다. 근데 리하이 이렇게 하면 니很厉害. 너 진짜 대단한데? 리하이. 대단하다는 뜻이죠. 되겠죠? 그런 걸로 이거 한번 얘기를 들었었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시험에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그 따이에 리하의 그 앞쪽에 있는 따이에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몇 년도에 나왔는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따이에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지? 그러니까 따이에 하고 경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따이에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따이에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지금 따이에 그 할아버지란 뜻 아닌가? 그죠? 예예 할 때 그 예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그 예 할아버지라고 할 때 이 따이에는 자기 할아버지는 따이에라고 하지 않죠. 자기 할아버지는 예예입니다. 그죠? 예예 이렇게 부르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모르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닌 경우 할아버지 부를 때 우리는 할아버지도 이 할아버지도 저 할아버지도 다 할아버지지만 중국어로는 내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때 따이에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뭐 지문을 어떻게 하냐면 뭐 지문이 이제 이렇게 에비 대화하잖아요. 그죠? 대화 이렇게 지문이 내용을 대충 보면 A는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B 중국인한테 그 이제 원어민이죠. 중국인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그 할아버지가 성을 벌컥 내더라. 왜 그러니? 이렇게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친구가 듣고는 에이 그거 따예 그 성조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지문이에요. 근데 뭐냐면 따예가 이제 이거는 할아버지 이제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부르는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따예 이렇게 예를 성조를 강하게 이성을 줘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잘 모르는 말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을 압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성을 벌컥 낸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따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예전에 그런 말로 쓰였답니다. 사실 나도 이런 말 쓰는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따예 이렇게 해버리면 그 봉건 시대에 예전 시대에 봉건 시대에 지위가 높으면서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사람 이렇게 이게 뭐야 평민들이나 뭐 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못돼 먹은 놈 있죠.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이건 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높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금방지게 구는 놈 이런 뜻이에요. 욕이에요. 그냥 지위 높은데 금방진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지위가 높고 뭐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아나 무인인 놈 이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이해 때문에 이해 바람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불렀어? 욕했어 너? 이렇게 되니까 할아버지 얼굴색이 확 변하는. 그래 이제 이 외국인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와서 친구한테 나 그랬는데 할아버지 화내시는데 나 왜 화낸지 난 모르겠어. 왜 그러니?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인이 쭉 설명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 현상을 이제 중국인이 이렇게 중국인 친구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 설명을 네가 해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가오성이 해라. 왜 이 중국인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당신이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을 써야 되는 거죠. 성조 변화 현상. 경성으로 발음할 때와 경성으로 발음하지 않을 때, 그죠? 성조 변화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문에 나왔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샤도 마찬가지고 라쇼 같은 경우에 라쇼 갑자기 라쇼 라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그 나이에 태어났었나요? 안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그 서울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88 서울올림픽 우리 뉴스에서 아마 가끔 들어서는 알고는 계실 텐데 서울올림픽 때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쇼라쇼였어요. 손에 손잡고 쇼라쇼. 그러니까 쇼라쇼 이게 중국어로 쇼라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라쇼 바로 이게 손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뭐 그럼 악수한다는 뜻인가?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 잡는 게 악수하자고만 손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쇼가 손을 잡다 이런 뜻인데 쇼 이렇게 라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손 잡는다는 뜻이고 손 잡는다는 뜻이고 이걸 만약에 경성으로 읽으면 라쇼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손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손잡이, 뭐 주전자 손잡이, 뭐 하여튼 손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손잡이를 말합니다. 되겠죠? 그런 식으로 뜻이 다 다르니까 꼭 알고 계세요.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그게 이제 페이우 같은 그 세 번째 몇째 줄로 한 세 번째 줄 정도 되는 페이우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우가 이거 아마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이거 금방 아실 겁니다. 페이우. 그죠? 페이우 금방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이걸 만약에 페이 그죠? 우 그다음에 페이우 경성 그죠? 이렇게 이제 우 원래 사성이잖아요. 페이우 할 때가 있고 페이우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페이우 이러면은 이것은 폐기물이라는 뜻이 페이우입니다. 근데 페이우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영화 보던데 이 중국 영화 옛날에 이제 요즘은 중국 영화 잘 못 보죠.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페이우 이러면 이거 우리 한국말에서 이 쓸모없는 놈 그럴 때 페이우 그런 뜻입니다. 이제 폐기물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니까 쓸모없는 놈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쯔란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 성조가 쯔란이 되느냐? 쯔란 경성이 되느냐? 그죠?
自然, 아마 이걸로 많이 아셨을 수도 있어요. 自然.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그래서 우리 왜 大自然 이렇게 발음하죠. 대자연 할 때, 그죠? 保护自然 이렇게 말합니다. 란을 다 발음해 주죠. 大自然, 保护自然, 자연을 보호하다. 근데 自然 하면은 이거는 품사도 아까 츠싱도 바뀌고 의미도 바뀐다. 그죠? 다 제가 지금 얘기 들었던 거는 다 츠싱 품사도 다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다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自然 하면 이거는 뭐예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형용사죠. 자연스럽다. 그 자연스러운 이렇게 되는 거죠. 不太自然 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죠? 자연스럽다와 자연, 대자연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니까 뜻을 하나하나 제가 가르쳐 드린 거 말고 나머지는 사전에 검색해서 뜻을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똥시도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똥시 남베이도 똥시가 있고 물건사 마이 똥시 할 때 똥시가 있고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똥시지 싶어요. 금방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단어 뜻을 다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